안녕하세요. 네, 원어잉글리시 영어 원장 조은지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정규 비롯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 저희가 하는 특강까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이제 설명회 하면서 좀 오프닝을 생각해 보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저도 경험을 해서 애들한테도 좀 계속 말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좀 자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도 계속 합니다. 만약에 저도 아이를 낳으면 저는 제 애가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언어를 좀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본 게 젠슨방 최근에 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영어로 같이 응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보면서 누군가는 정말 실시간으로 웃고 같이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막이 없었다면 그냥 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묻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학원을 좀 오픈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이제 1년차가 되는데요. 과연 내가 원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 문장을 좀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세상을 좀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시험 점수 중요한데요. 이번에 수능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영어가 뭐 말로는 4%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한 3%대 정말 최고로 어렵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스킬적으로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절대로 영어를 언어로 이해하는 친구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뭐 어린 친구들부터 재수생까지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보면 아이들한테 1등급 맞는 애들은 물어봐요. 너 어릴 때 뭐 했어?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그런 걸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글을 읽는 속도, 그리고 해석력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고등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 박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 그리고 중등, 그리고 고등 때 각각의 정말 탄탄하게 채워져야 할 목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학원 자체는 저는 요 세 가지 안에 있는 걸 좀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은 언어의 뼈대를 잡는 시기니까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리큘럼에서 제가 이번에 원서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학원에서 많이들 이제 원서를 접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입시에만 좀 강한 스타일이라서 저희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 영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본인이 초등 때 원서를 읽으면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원서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어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냥 단어책 외우는 거 말고요. 책 안에서 단어를 접하게 하는 정도로 이제 좀 쉽게 많은 문장을 좀 반복해서 노출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중등에 와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문장 구조도 보는 능력을 키우고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좀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쉬운 문장 아니고 이제 긴 호흡으로 좀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고등학교 때 가서 저 문해력과 사고력이 뒷받침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래 저희가 개별 진도 학원을 조금 계속 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다가 이제 강의식을 좀 바꾸게 되면서 그래도 아이들 개개인별로 좀 특성이 다르니 1대1로 과외식 어떤 클리닉을 좀 같이 넣어서 이런 접근법도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과외식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영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써봐야 하고요. 그래서 단어 그리고 문장, 원서를 좀 통합하는 수업
수업을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 수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학년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서를 추가했고 원래 리딩 그리고 LC 그리고 보캐뷸러리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원서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냥 막 소설로 읽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비소설류, 비문학 같은 류도 같이 섞어서 이제 원서랑 병행을 해서 한 이렇게 교재 하나씩 묶어서 3개월씩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 5, 6학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라이팅을 곁들인 문법을 조금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일문 중등 라이팅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문법을 조금 다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과 중1 친구들은 한 3월까지만 계속 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중등 입시로 좀 넘어오게 되어서요. 원서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뭐 읽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서는 조금 줄이면서 나머지 항목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원서 리딩 시스템은 먼저 이 원서를 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요새 창의력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뭐 기존에 학부모님 있는 반에서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너가 만약에 박스라면 어땠을지 한번 글로 써와봐. 그랬는데 한 줄을 써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좀 잘 쓰는 친구는 5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많이 창의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아이들이 좀 긴 호흡으로 문장을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도서관처럼 책만 읽히는 건 아니고 수업 전에 먼저 단어에 대한 퀴즈를 내주고 직접 모르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고 유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일부러 오디오 북이 내장된 그 원서 시스템을 차용했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고 디테이션도 해보면서 토론 한마디로 영어로 이제 말을 해보면서 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아이들이 좀 내가 그동안 읽었던 뭐 챕터 1, 2, 3별로 있다면 챕터 1에서는 내가 어떤 마인드맵으로 좀 글을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걸 이제 하나하나 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에 오면은 이제 저를 만나서 해석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해거든요. 물론 어휘가 밑바탕이 돼야겠지만 결국 문법이 있는 이유도 독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저는 이제 한글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직접 써라. 그리고 영역풀이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해로까지 연결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냥 뜻쓰라는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문 안에서 좀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시험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 또한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문장은 제가 다 해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문장을 통해서 아이가 좀 문법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문법은 항상 독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저는 좀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가 문법을 하는 이유는 독해를 위한 거야 라고 항상 강조하면서 원리 기반의 수업은 하되 예문 쓰기 그리고 백지 테스트까지 해서 좀 완성을 하고 있고 이따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쉬운 문장부터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 해석을 많이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특강에서도 준비했지만 이제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실전 문제풀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스킬을 배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휘, 문법, 독해가 완전히 연결되게끔 하는 걸 이제 좀 모티브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 영어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합니다. 저희가 세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1과 2학년 좀 기본 친구들, 그리고 여기는 중2 좀 잘하는 친구들과 중3 기본반, 그리고 여기는 중2, 3의 최고급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A반과 N반이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좀 나는 중3인데 사실 실력이 안 되는데 여기 있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중이라고 같이 있으면 창피하니까 그럼 우리 너 N반에 있다가 실력 쌓아서 W반으로 올라가자 라는 점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좋은 책은 시중에서 다 선정을 해놨지만 저는 이 똑같은 책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문법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 문장들을 다 해석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늘 들은 걸 잘 하고 있는지 짬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제가 테스트 보고 있고, 이제 내신 때도 정규 때도 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문법 설명한 걸로 끝내지 않고 이거 너만의 언어로 백지 테스트 한번 작성해봐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이 진짜 못했고, 처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손도 못 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꽉 채워서 예문도 쓰고 그리고 뜻도 막 자기들이 막 선생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개념 정리까지 잘 해서 갖추고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나면 뭐 틀린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잡아주고 이렇게 흐름과 완성도를 갖춰서 영어 학습을 좀 꼼꼼히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등은 좀 빡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시험을 보려고 했었다가 너무 주변의 반발이 심해서 요새 초등 어머니들이 좀 쉽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좀 한 달에 한 번 시험이 너무 빡세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너가 그동안 그냥 누가 제일 많이 단어 외웠니? 누가 제일 해석 잘할까? 누가 제일 문법 잘할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도 하고, 중등학생들은 저를 만나고 나서 뭐 몇 개월 되지 않다가 저렇게 성적이 많이 상승되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걸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정규 프로그램이고, 겨울방학 때 제가 진짜 고심해서 어떤 좀 특강을 해야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치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강이 뭔지 아세요? 네. 일단 문법이 가장 인기가 있고, 두 번째 어휘입니다. 이 어휘 특강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말에 대치동 가면 한 아이들이 8시나 9시에 들어갔다가 10시에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그때 1시간 동안 어휘 수업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1시간 동안 정말 최대한의 양을 하루에 500개. 중등 친구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날 매일매일 가서 특강을 듣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치동은 좀 독해는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법이 많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인기가 많은 특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제가 초등들을 이제 좀 둘러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휘를 왜 이렇게 못하지? 정말 충격을 많이 받고, 물론 스펠링 그거 별거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스펠링 제대로 못 쓰는 6학년 친구들도 있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걸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진짜 딱 5주거든요, 어머니들. 그래서 단어 1500개 마스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실제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초등은 그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너가 1시간 동안의 목표를 정해서 그걸 외워봐. 그래서 너가 5주 동안 1500개 마스터 하잖아? 야, 우리가 상표도 주고 엄청난 혜택을 줄게.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암기를 할 수 있는 머리를 좀 키우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마련을 했고, 이거는 중등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휘가 중요하다는 건 어머니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등은 이렇게 1500개 마스터하는 챌린지로 할 거고,
본인의 목표량을 설정했으면 같은 책으로 할 겁니다. 15분 동안 리스닝으로 들려줄 거예요. 단어 듣고 그리고 암기하고 어휘 연습. 저만의 이제 노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관리하게끔 만들어준 노트에다가 셀프 테스트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본 테스트 보고 통일 못하면 제시 봐야죠.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 다 오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50개 정도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월금 오셔도 되고 화목 선택하셔도 됩니다. 몇 번을 오든지 너가 기간하게 1,500개만 마스터하면은 다 완료하는 걸로 좀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조금 도전해보는 의식으로 챌린저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 특강은 6학년은 꼭 들었으면 좋겠는 특강입니다.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길목이 어디냐면 일단 품사부터 이제 싫어요. 명사, 동사 이제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애들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주어가 뭔지 명사가 뭔지 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중학교에 와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1, 2주차에 정말 간략하게 정말 핵심 품사와 동사의 시제를 엮고 그 다음부터 중학교 때 들어가서 꼭 만나는 게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하고 있어요. 문법에서 하고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이해를 못하자는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준동사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4주차에는 이 동사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파생이 되는 친구들이라서 비교를 좀 하면서 왜 써야 하는지부터 조금 가르쳐 볼까 합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대절. 문장이 길어지는 방식이죠. 문장이 길어지는 걸 또 아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대절을 넣어놨고 6, 7주차에는 문장의 형식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제일 못하는 게 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문법으로 꽉꽉 채운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등은 똑같이 어휘 특강 들어가고 이제 해석력을 늘리는 특강으로 제가 구문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중등은 3,000개입니다. 네, 3,000개 정도는 외워야 그래도 어디 가서 비빌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너가 수능을 보기 전까지 2만 개, 네, 여러분 어머니들 2만 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가면 그래도 수능에서 해석 때문에 뒤질 일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뭐라도 하나 잡고 싶다면 저는 어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등에서 이제 어휘 특강을 한 1시간 반 정도 집중으로 할 거고요. 이때는 양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하루에 100단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거 해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영상도 이제 몇 개 이런 증명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처음에 애들이 막 100개도 못 외웠던 애들이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500개씩 외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 번에 1000개씩 외우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고 그런 효과를 좀 입증하는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네, 구문특강은 제가 직접 합니다. 구문특강은 제가 이제 직강으로 하고 제가 이제 대치동부터 계속 하고 있는 특강인데 제가 어머니들께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한 문장을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되게 길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쉽게 낮추면 비핵심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핵심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잖아. 이거 동명사 주어잖아요, 부모님들. 그래서 동명사 주어 우리 맛보기로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문법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실제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길어지잖아? 그럼 이제 대절부터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 대절이 길어지는 건 다 수식하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영어는 핵심이 있고 나머지는 다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는 요 한 문장과 그 앞에 있던 한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도 같이 연결고리를 맺습니다. 야, 왜 이 요새 지금 책을 읽는 게 되게 오래된 여가라고 여기는 걸까? 그 앞 문장에 이유가 나왔잖아. 그럼 이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 원인 결과의 구문이네. 그러면
짧고 긴 문장 그리고 두 문장 간의 연결성까지 좀 보는 이렇게 3단계 체계로 제가 이제 문제를 직접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석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구문특강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관리 시스템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수학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대치동에서 한 금토일을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냥 제 학원 여기에 다 몰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다 변동을 시키면서 수요일에 필수 클리닉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일주일 동안 보충 좀 부족했던 거 소화까지 꼭 시키겠다라는 일념으로 네, 저희 관리 시스템 있고요. 지면 테스트도 보고 구두 테스트도 보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실제로 10시까지 남아있는 학생도 있어요. 초등인데 울면서 집에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숙제를 해오더라고요. 단어도 외워와요. 그러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까먹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약간 무한 반복의 시스템으로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일에 하는 이 필수 클리닉은 주간 테스트 저희가 보고 나서 좀 복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있고 1대1로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생님이 잡아서 이제 보충도 시켜주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외식으로 조금 코칭을 해줘서 저도 지금 중등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오면 틀린 거를 싹 다 고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 답 이런 게 아니고 이유를 다 적게 시켜요. 이게 왜 정답인데?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합니다. 그게 제가 조금 몸이 힘들지라도 모든 거를 제가 틀린 거는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지금 제가 학습 관리 문자 시스템을 매주에 배웠던 거, 수업 내용, 성취도, 테스트 내용 같은 거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 이렇게 좀 마감 됐다 그래도 좀 믿고 보낼 수 있는 강사다라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화여고라고 하는 자사고를 좀 오랫동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을 할 건데 했을 때부터 계속 전교 1등부터 배출을 하고 한 최근 3년 동안은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계속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니까 그것보다도 저 만나기 전에 진짜 못했던 애들 만년 4등급이었는데 저 한 번 만나서 1등급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적 올리는 데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메커니즘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초등부터 재수생까지 다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지금 시기에 뭐가 가장 필요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학원에 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 참여한다. 네, 물론 조교 운영을 안 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피드백 주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했던 말은 그냥 세상을 읽는 영어로 아이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가르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만 드릴게요.